일단은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 두 근의 합과 곱을 지금 당장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뭔지 한번 좀 들어주세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수로 표현할 거야.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걸 잠깐 리뷰를 해보시면 처음에 뭐를 배웠지? 근을 분석하는 방법, 근의 공식 배웠지. 근의 공식은 두 근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게 큰 장점이야. 근을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뭘까? 쓰기에 복잡합니다. 쓰기 복잡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배운 게 뭐가 있냐면 그 근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볼 수 있는 판별식이야. 판별식은 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실근인지 허근인지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있지. 근데 얘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부족하지만 쓰기에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한 가지 도구를 더 볼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얘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수로 표현해서 얻어낼 거야. 그러면 두 근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합과 곱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정보의 양이 더 적습니다. 그러면 쓰기에 어때야 돼? 편해야 돼,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자, 우리가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건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허근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허근도 가능해요. 허수근도 가능해. 허근일 때도 쓸 수 있다는 뜻이야. 허근 가능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알파하고 베타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와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 해준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을 해준다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요. 왜? 풀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증명 자체가 근의 공식이지. 그럼 봐봐. 너네가 어떤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고 자빠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지? 근의 공식을 쓸 거였으면 애초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왜 씁니까? 알겠지? 아니, 두 근을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정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시험을 봤어. 시험 점수가 A가 이 정도 나왔고 B가 한 요 정도 나왔다고 쳐. 몰라. 뭔지는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한테 두 점수의 곱은 몇 점이고 두 점수의 곱은 예를 들어서 900점이고 그 다음에 두 점수의 합은 190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얘네 둘의 점수를 구하려면 또 구할 수 있지. 계산해서.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 좀 별로잖아. 정보 자체가. 그냥 시원하게 야, 얘 100점이고 얘 90점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정보가 더 많은 거 아니냐고. 그럼 보면 알겠지만 두 근의 합과 곱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고 되게 쓰기가 간단합니다. 근의 공식에 비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도 사실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요거 두 개 곱해주면 4a 제곱이고 요거 합차 공식이지.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a분의 c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애초에 증명 자체는 그리 까다롭지가 않아요. 뭐를 이용해주면 된다고?
뭐를 이용해 주면 돼?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허근도 가능하십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게 그러면 어떻게 쓰이냐?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관계가 주어진 경우, 요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어렵지 않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 하나를 보면 요거 정석책에 있는 문제야. x의 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135는 0의 두 근의 비율이 5대 3이야. 두 근의 비율이 5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근을 직접 구합니다. 그럼 근의 공식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근의 공식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율이 5대 3이야? 뭐 계산하려면 하지. 그치? 근데 어때?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율 자체가 5대 3이라고 나와 있잖아. 5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게. 근데 실제로 근의 공식 쓰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돼. 비율이 5대 3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수근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어. 양수근일 때는 3하고 5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해봐야 돼. 굉장히 귀찮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자, 두 근의 비율이 5대 3이라는 거는 실제로 두 근이 5랑 3이라는 뜻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근 자체를 5알파와 3알파라고 써줄게. 비례상수를 붙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써줄게. 자, 두 근의 합인 5알파 플러스 3알파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m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5알파 곱하기 3알파는 135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알파의 제곱이 몇이라는 거? 그게 몇이야? 9 아닙니까?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알파는 뭐랑 뭐가 돼? 풀마 3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위에서 썼던 이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m은 마이너스 8 알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4라고 써주시면 답이 돼요. 알겠지? 쓰임이 뭔지 알겠니? 우리가 근데 5대 3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곱이 135잖아요. 어쨌든 1분의 135니까 그럼 비례배분에서 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거잖아. 알겠지? 맞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요 두 근을 직접 구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알겠지? 근을 직접 구한 게 아니라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정석책에 아까 7-6번 문제 하나가 있었거든. 요 얘기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좀 넘어갈게요. 자, 켤레근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켤레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나랑 그 수업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아? 맞아. 켤레복소수 할 때 그 켤레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얘는 복소수 허수값이야. 그래서 q는 0이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그 허수라고 하고 알파라고 표현을 해줄게. 여기까지 괜찮아? p 플러스 qi를 허수 알파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조건을 붙여줄 건데 이렇게 써줄게. 여기에서 A, B, C 그 다음에 P, Q는 모두 실수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줄 거야. 이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한 근이 있을 때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시켜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가 나오지. 자, 봐봐. 더했는데 마이너스 A분의 B야.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실수지. 그 다음에 A분의 C도 마찬가지로 실수겠지. 내가 저번에 복소수의 성질하면서 켈레 복소수의 성질하면서 더했을 때 실수가 되고 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관계는 무슨 관계만 있다고 했지? 켈레 복소수 관계만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니? 뭐 증명도 간단하게 보여줬어요. 자, 1 플러스 i에다가 무언가 알파를 더할 건데 실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1 플러스 i에다가 알파를 곱할 건데 얘도 똑같이 실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알파라는 친구는 뭐 a-i 꼴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 곱했을 때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켈레복소수 관계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머지근 베타라는 거는 알파의 무슨 복소수라고? 켈레복소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떨어져. 자, 베타는 알파의 켈레복소수 즉 A-BI가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개수가 무슨 수이고 실수이고 한 허근을 갖는다면 나머지 근은 켈레복소수가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 빨간색으로 적어둘게.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개수가 실수야. 그리고 한 근이 복소수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한 근은 요거의 무슨 복소수? 켈레복소수. 요거를 3학년 1학기 내용으로 좀 가져가 보면 내가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을 1 플러스 루트 2라고 썼어. 근데 a, b, c에 유리수 조건이 들어가 있네. 아, 그러면 더했을 때 유리수, 곱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 수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알겠지? i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켈레복소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무리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켈레복소수랑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석책의 7-6번을 보시면 요게 한 근일 때 나머지 한 근이 요거임을 증명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의 정확한 해법은 얘를 대입을 하시면 자, a의 p 플러스 qi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p 플러스 qi 그리고 플러스 c는 0 요 방정식을 만드시고 여기 방정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실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허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A, B, C, P, Q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A-PI도 대입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부호만 반대로 뒤집히거든.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렇게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정석책의 7-6번 문제 7-6번 맞지? 7-6번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직접 대입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숙제가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알겠지? 아, 너희 말고 만약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일단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를 너희가 3학년 1학기 거를 공부하면서 사실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고쟁이 교재에도 나오고 그 어디지? 최상위 라이트 막 이런 교재들도 다 나오거든. 공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더 엄밀하게 쓰이는 건 공통수학 1에서 쓰입니다. 사실 그때 배운 거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좀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네 번째 거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내가 얘를 그냥 디폴트로 둘게. 최고차항의 개수를 줄여서 최개라고 쓸게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줄 거야. 그리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알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며 알파하고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요거는 또 3학년 1학기 내용인데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면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된다고 배웠지. 근데 이거 사실상 뭐 쓴 거냐면 인수정리 쓴 겁니다. 3학년 1학기 때 인수정리를 이미 배웠어. 다시 알파를 식에다가 대입했어. x는 알파를 베타를 대입했어. 그럼 좌변 식이값이 몇이 돼? 0이 되지. 좌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서 식이값을 0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결국에는 x-알파, x-베타의 곱으로 표현. 즉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대입했을 때 식이값이 0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x-알파와 x-베타 인수로 갖는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라고? 인수 왜 정수라고 썼어? 인수 정리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줄여서 근계관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건데 미리 좀 작성을 해둘게. 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와 b만 구하면 끝이겠지. 그럼 여기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작성을 해보면 자,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며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가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최고차항, 뭔 소리야?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1차항의 개수 a,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b.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그리고 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합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쓰기가 편할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그렇지, 그냥 원하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를 k라고 한다면 그냥 전체에다가 k를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k를 곱해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알겠지? 자, 요 내용을 일단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휴지 있어요. 갖다 줄게. 필요한 친구들은 말았어.
주말 테스트 있었죠 아직 안 봤어요. 점수 봤어? 없어요. 문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문자를 안 봤어. 주말 테스트는 이게 저기 학원에서 확인해야 될 게 좀 몇 개가 있어.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안 보내주면 이제 그거 그 뭐지? 그 부모님한테 이게 그 스캔 파일이가 아 그러니까 너네가 쓴 것들 있잖아. 스캔해서 좀 여기 왼쪽 거 지워도 되니? 이거 소주제는 안 지울게. 저희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들어가면서 교회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3차, 4차 방정식에도 막 교회들이 오, 예리한 질문입니다. 있어요. 아 어디? 혈렉은 어딨지? 요거 바로 밑에? 요거? 아, 요 QIQ. 한근? 는영의. 아, 저도 A는 님이었었는데 그거 알파벳이랑 그리스 문자는 알파. 이거 이렇게 쓰고 A는 이렇게 써. 구분해서 써야 돼. 알파 A, 베타 B, 감마 C, 어우 뭐 이런 식으로. 저 백화 너무 쓰기 근데 굳이 그리스 문자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러면 그 뭐지? 그렇게 치면 왜 우리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있잖아. X, Y, Z 뭐 이런 식으로 쓰지.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발전을 했다면 뭐 기억의 제곱은 만약에 그 요 아라비아 숫자를 많이 안 쓰고 로마 숫자를 썼다면 기억의 제곱은 뭐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약간 그게 이유가 됩니다. 수학은 결국에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어를 빼고 나서 그냥 수식만 딱 주더라도 외국인도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공용어야, 공용어. 응?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공용어야. 수학이라는 게 어쨌든 결국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 자연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 실수 하는 사이에 엔드 이렇게 썼어. 아, 안 되면 못 쓰겠으면 그리고라고 쓰세요. 아니 저 너무 겹쳐서 보여서 아, 그래? 자, 얘들아,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잠깐만. 정리할 시간 줄 거니까 잠깐만. 멈추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그 2차 방정식의 작성을 두 개로 나눠서 근과 계수 관계를 따로 쓰냐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자,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두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 정리를 써주면 x-1 2i 곱하기 x-1 플러스 2i는 0에다가 2배를 해줘야 돼. 식 자체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쓸 땐 이렇게 써줍니다. 자, 2배에다가 묶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개의 합입니다. 2개 더해주시면 몇이에요? 2.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근의 곱이야.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해주면 예림아 몇이야? 네가 예림이냐고. 아, 예. 그래. 몇이야 예준아? 5예요. 그렇죠. 5입니다. 야, 잘한다. 미안해. 아니야,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잘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답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작성하는 게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좀 쓰는데 속도 차이가 나니까 다 쓴 친구들은 나 근데 정석책 어디 간 거지? 저 있구나. 다 쓴 친구들은 정석책 잠깐 피셔가지고 문제를 좀만 풀고 갈게요. 이렇게 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정리가 다 끝난 친구들은 저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필기 다 끝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필기 다 끝난 걸 확인하고 지울 거여가지고. 그리고 저기 로마 숫자 2번까지 쓰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그젬플까지 쓰셔야 됩니다.
(9-2에 1번하고) 지워버렸구나. 9-2에 1번하고 몇 번이었지? 9-6에 첫 번째 거. 근데 선생님 A 플러스 선생님 다른 거는 B 마이너스 선생님. 글쎄? 아까 어떤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수해야 되나요? 유리수.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 얘들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보시면 아까 켤레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3상에서 유리수 얘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는 근이 있다라고 하면 1-루트3이 나머지 한 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언제만 개수가 다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써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개수, 유리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말 테스트 같은 거 볼 때 개념 문제에서 진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 그 이유예요 결국에는. 알겠지? 요런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문제 답이 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학을 뭔가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시험을 보는 입장들이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되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돼. 그래서 다 외우라는 거야 그런 조건들 같은 거. 알겠지? 무슨 뜻인지. 공부는 항상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명품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거에 차이가 진짜 한 끗 차이잖아. 되게 사소한 거 차이로 그냥
막 명품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씨발 나이가 들었나? 왜 자꾸 막 명언을 하려고 하지? 자,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 있잖아. 대입을 해주시면 대입해야 되겠지. 한근 나왔으니까.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n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하고 m을 남기고 싹 다 2항을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넘겨주고 결국에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m은 이 정도는 암산을 좀 해주세요. 얘가 넘어온 상태에서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곱해준 거야. 그러면 결국에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 여기까지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분자 부분에 있는 거를 약간 제곱을 해주세요. 그럼 봐봐. 이것도 암산하자. 1의 제곱은 1입니다. 루트 3의 제곱은 3. 2까지 더해주시면 6. 6 플러스 2 루트 3. 그거를 뭐로 나눈 거야?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2로 다시 약분을 해주면 봐봐. 1 플러스 루트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인데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서 너희가 유리화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3하고 루트 3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거를 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왜?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거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친구가 루트 3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너희가 그러니까 가져가야 될 계산 디테일은 3이라는 숫자를 3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루트 3의 제곱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다시 3을 뭐로 보자고? 루트 3의 제곱으로 보자고. 알겠지?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루트 3의 제곱을 3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3을 보고 얘를 떠올려야 돼. 마치 곱셈 공식을 보고 인수분해를 하는 것처럼. 알겠지? 이런 디테일한 계산 같은 것들을 챙겨가세요. 자, 다음. 자, 어쨌든 요 두근이 나와 있으니까 두근의 합과 곱을 일단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근을 더했을 때는 4, 두근을 곱했을 때는 1이고, 잘 봐봐.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너희가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면 x에서 이것 빼고 x에서 이것 빼서 곱해줘야 되잖아. 좀 별로야. 그래서 이걸 써줄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곱하기 x 더하기 곱은 0. 그럼 여기에서 x의 제곱 합이니까 3알파 더하기 3베타 3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곱은 두 개를 그냥 곱하는 거니까 자, 순서대로 이렇게 써줄게. 2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베타의 제곱 묶어서 2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리고 나서 알파 베타 4알파 베타 즉 5알파 베타 이 친구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난 얘만 추가로 구해야 되니까 얘를 구할 때 위에 있는 걸 이용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것도 적당히 암산을 해주세요.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2배를 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4, 14, 1 알겠지? 그래서 결론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해주면 28에다가 33입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인수정리를 쓰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어서 그 계백문의 필기는 안 할 건데 정수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 9-7번하고 9-8번을 할 거야. 9-7번하고 9-8번을 할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 9-7하고 8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석, 즉 판별식, 근과계수 관계 이 두 가지의 도구를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2차 방정식의 근을 분석하는 도구인 판별식과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 5분 정도만 줄게요. 칠판에 있는 건 지워도 될까?
자,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근이 양의 정수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관찰함에 있어서 두근이 나와 있잖아. 그럼 두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두고, 근의 공식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 사실 근의 공식은 진짜 최후의 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은 그냥 존재 자체로 굉장히 복잡해. 왜? 여기서 근의 공식을 대충 한번 써보면 2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노답인 게 여기 안쪽에 일단은 제곱수가 나와야 돼. 일단 여기서부터가 좀 벽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곱수가 나오더라도 얘랑 얘 계산해서 2의 배수여야 돼. 너무 판단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근의 공식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니까 넣어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수니까 일단은 양의 정수니까 정수가 되기 전, 정수 이전에 먼저 어떤 숫자여야 되냐면 실수여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실수에서 정수까지 가는 길이 약간 좀 험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냥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플러스 4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3-2m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문자가 몇 개 있어, 식에? 미지수가 3개 있는데 문제는 식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모자르지. 모자른데 대신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에는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추가로 붙어 있어요. 결국에 저 알파 베타 m에 대한 관계식이라는 거는 문제의 조건에 해당해요. 근데 이 문제의 조건, 그러니까 식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의 정수라는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수 m은 그냥 양의 정수라는 조건 자체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m을 날립시다. 그러니까 m을 손절 칠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x 플러스 y가 4야. 너희 x랑 y의 값을 찾을 수 있어? 왜? 좀 여러 개가 아니라 진짜 존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x랑 y는 양의 정수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1, 3, 2, 3, 1 해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유한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 2학년 1학기 때 처음 뭐를 배웠냐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때 미지수가 1인 뭔 소리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면 해를 유한계로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그냥 m을 손절치자고 결론만 얘기하면 m을 갖다 치울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두식을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 자 2알파 플러스 2베타 3이라고 썼네. 2베타 알파 베타 그게 11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여기 위쪽에다가 올려서 써볼게. 자 2알파에다가 2베타에다가 알파 베타에다가 11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예시가 2개를 더해서 4가 되는 그냥 이런 단순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위에 거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알파에다가 베타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마다 개수가 달라지면서 너무 불편해, 식 자체가. 그래서 식의 형태를 변형시킬 거야. 다시 식의 형태를 뭐 시킨다고? 변형시킬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질문할게. 알파와 베타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 알겠지? 알파하고 베타가 곱해져 있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항이 있습니다.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야. 근데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점은 차수가 낮아진다는 이점이라고 했지. 기억나니?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근데 항이 3개야. 그치?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 아니라 등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갖다 붙여서 쓸 수 있어. 대신 오른쪽에서 똑같은 걸 붙여서 써주면 끝이야. 그래서 일단은 요 두 친구가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알파로 묶어내고 베타 플러스 2를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베타를 써주시고 는 11.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 아니라 등호를 포함한 등식입니다. 양변에다가 똑같은 거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베타 플러스 2와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준아 뭐를 더해주시면 4를 더해주시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얘는 2배의 베타 플러스 2니까 베타 플러스 2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결국에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곱이 1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두 양의 정수를 곱해서 15가 되게 하는 숫자의 순서상은 결국에 1 곱하기 15와 3 곱하기 5밖에 없습니다. 5 곱하기 3도 있잖아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알파랑 베타는 내가 그냥 임의로 가져온 값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과 15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음수가 되므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두 근은 여기에서 1, 오른쪽에서 3,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m의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m이 0이 어떻게 나왔냐고? 여기다 대입했어. 알겠지?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한 번에 들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얘도 이 문제 근계간으로 풀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오케이. 2m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2m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m을 소거하려고 봤더니 제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얘는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폭이 더 넓어. 그리고 추가로 m에도 조건이 붙어 있어. 얘는 m에 조건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m에 조건이 붙어 있어. 마음대로 버리셔서는 안 돼요. 알겠지? m을 소거시킬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m을 소거시킬 명분이 있어. 뭐였어? m에는 조건이 없다야. 근데 여기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래서 자, 손절. 자, 그럼 남은 방법은 근의 공식을 쓰기에는 또 약간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이기 전에 실수 조건을 충족시켜 볼까? 여기에서 출발을 할게요. 자, 우리 숫자는 지금까지 해서 복소수까지 배웠어. 복소수에서 절반은 허수고 절반은 실수지. 그럼 이 실수 안에 정수가 있는 거잖아. 일단은 허수를 손절시키는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써줬을 때 요거 절반의 제곱인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 요 친구가 0 이상이 나오면 되고 m제곱이 몇 이하가 돼? 2 이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m은 뭐라고 했지? 정수야.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m을 찾을 차례고 m은 마이너스 1, 0, 1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안 되잖아. 알겠지?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m은 이렇게 3개. 그러면 자,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조사할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너무 옹졸하게 생겼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m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실제로 저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m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m이 아니라 2x 그 다음에 는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와 0이라는 값을 해로 갖고 두 근 모두 다 정수가 되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나온다.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이 0일 때
0을 대입을 해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m이 몇일 때는 1일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으로 x는 2와 0, 얘도 뭐가 될 수 있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정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지.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마이너스 m일 때 요거, 마이너스 1일 때 요 두 개, 1일 때 요 두 개 라고 쓰셔야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조금만 서둘러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한 30분, 50분까지니까. 정리가 됐구나.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지? 안 돼? 돼? 아, 됐어? 요거 근과계수의 관계 마지막 주제입니다. 셀든의 고분. 쓰면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2차 방정식 근과계수행관계 활용이니까 우리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두 실근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양수값이라고 해볼게. 그럼 양수는 이름 자체로 무슨 수를 의미하는 거야? 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제목 자체가 뭐의 판단이야? 실근의 부호 판단이에요. 알겠지? 양수라는 거는 그 의미 자체가 무슨 수를 포함한다고? 실수를 포함한다고. 알겠지? 양수라는 단어 자체가 실수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더했을 때, 두 근을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나와야 될까? 실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뭔 소리야? 양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수, 알파 곱하기 베타는 실수. 당연히 실수겠지. 왜? A, B, C가 실수니까.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양수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했으면 양수가 됐지. 그러면 판별식을 두 근이 모두 실수라는 판별식을 굳이 써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판별식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 판별식은 써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모든 친구들 있지? 요 모든 친구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왜 하필이면 공통 범위냐면, 만약에 더했을 때 양수가 아니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두 수를 더했는데 양수가 아닌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둘 중에 되게 작은 음수가 하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면 부호가 무조건 반대라는 뜻이고,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은 충족시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판별식 T는 이런 발례를 보여줄게. 자, 여기에서 판별식 안 쓴다면,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쓴다면 생기는 문제점을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알파를 1 플러스 i라고 할게. 베타를 1 마이너스 i라고 할게. 그러면 일단은 둘 다 양수니? 양수야 이거?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양수야? 양수 아닙니다. 왜? 실수가 아니니까 양수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자 봐봐, 얘네 둘은 양수가 아니야. 양수 아니라고. 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2야. 알겠지? 그래서 합과 곱이 양수만으로, 합과 곱이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실수라고 확정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다시, 합과 곱이 양수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실수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써줘야 된다고?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 판별식 꼭 쓰자야. 알겠지? 글씨가 너무 안 예뻐. 꼭입니다. 꼭. 자, 그래서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걸 했으니까 두 근 모두 음수 한번 볼게. 얘는 그 아까 했던 거 있잖아. 합이 양, 곱이 양, 그 다음에 판별식 0 이상.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쓴 이유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중근도 근은 두 개입니다. 서로 같을 뿐이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더했을 때 무슨 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음수. 곱했을 때는? 그렇지. 그리고 판별식은 0 이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얘랑 똑같아요. 알겠지? 더했을 때 음수,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허수가 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두 개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 곱했을 때는 2. 알겠지?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써둘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부호 반대. 두근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더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맞아.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절대값이 양수가 더 크다고 했으면 더했을 때 양수야. 알겠지? 이런 판단을 직접 한번들 해보세요. 자,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이고, 자, 여기에서 판별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냥 무조건 얘만 써주시면 돼요.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그냥 얘만 써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별식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저기 2차 방정식에서 a분의 c라고 하고 0보다 작아. 요거 이면 ac 부호가 반대야. 그치?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a랑 c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어서 내가 판별식을 써볼게.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가 되는데, 자, 요 b제곱이라는 친구는 때려 죽어도 양수값이에요. 그치? 근데 요건 뭐야? 음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0보다 커져. 알겠지? 결론은,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면 판별식은 0보다 커져. AC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커진다.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그냥 문제 하나만 조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요거는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9-9의 1번 문제. 음, 1번 문제 말고 2번 문제로 쓸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가 두 근이 모두 음수거든. 그러면 아까 언급했듯이, 자, 두 근의 합, 첫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에 n-1, 요게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우면 n-1이 0보다 크고 결과적으로 n이 1보다 커진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이 양수예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가 나오게 됨으로써 m을 넘겨서 m은 3보다 작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세 번째 무슨 식까지? 4분의 d는 n-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서 이렇게 써줘야 되고 얘가 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m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지. 저번 시간에 2차 부등식의 해법은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했어. m에 대한 2차식, 2차 함수로 생각을 해주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아래로 볼록. 그러면 x절편을 찾아야 돼. 어떻게? n-2, n 플러스 1. 그럼 m이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이렇게 m축과 만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쪽 범위고 이쪽 범위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m이 마이너스 2야 또는 m이 2 이상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봐봐. 지금까지 내가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싹 다 수직선 위에다가 올려보시면, 자, 3이라는 친구 여기 있습니다. 3보다 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친구는 여기 있고 1보다는 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마이너스 1 여기쯤 있다고 칠게.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 이상이지. 얘들아 범위가 총 몇 개 있어? 3개.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야. 알겠지? 요거 또는 요거야. 둘 중 아무 데나 있어도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 3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 즉 요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2를 포함하고 얘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2 이상 3 미만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 푼 거 보면 알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푼 것 같아 보여도 너희가 실제로 부등식 풀고 나서 저기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서 결국에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집에서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오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5분 정도 나왔거든. 영상 끄고 저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기 5번 있잖아. 실근의 부호 판단에서 부호 반대까지는 계백문의 필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9-9의 2번은 계백문의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노트 꺼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